급변하는 정치 환경 속에서 민심의 방향을 가늠하는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우리 경남의 발전과 정치 지향을 바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조재욱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의 총평과 우리 지역에 남긴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제9회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민심의 흐름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12대 4로 민주당이 이겼는데 외형적 수치만을 놓고 보면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판정성인데 완성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좀 쉽지가 않고요. 선거가 시작됐을 때 정부 여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압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고 본인들도 15대 1 경북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냈는데 그런데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12대 4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완성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이번에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당이 민주당이 승리를 하긴 했는데 조금 찝찝한 승리였다 이렇게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광역 기초단체장 지형이 크게 뒤흔들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2022년 지방선거와 비교를 해보면 국민의힘은 폭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민주당은 승리를 했습니다. 2022년 강력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2석, 민주당이 5석을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민주당이 12석, 국민의힘이 4석을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기초단체장 선거도 같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야당인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감안하면 여당인 민주당이 지방 권력을 넓혀가면서 앞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열세에 놓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서울 같은 지역은 상징성과 파급력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서울의 시장이 되는 그 후보자는 바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큰 지역이고 그리고 그 야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구, 경남을 지켜냈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핵심 거점 지역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래도 폭망은 좀 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는 이제 달리 말해가지고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존재감을 어느 정도는 지켜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심이 현 정부를 지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동시에 견제도 분명히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경남 지역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를 보면 보수 성향이 강했던 지역들에서 이례적인 반전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제와 통영, 남해를 가져간 데 이어서 낙동강 벨트의 핵심인 김해 시장지까지 탈환을 했습니다. 총 4곳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이 같은 경남 일부 지역의 판도 변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잘 아시다시피 경남은 보수 텃밭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4석을 탈환을 했는데요. 3석 탈환이고 1석은 수승을 했는데 저는 이번 선거가 그래도 경남이 보수 텃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김해, 거제, 남해, 통영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 4지역은 그래도 경남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거나 선전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민주당은 실제 이번 선거를 앞두고 2018년 어게인을 외쳤거든요. 2018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7개 기초자치단체를 가져왔고 하나의 강력자치단체를 가져왔는데 창원, 김해, 양산, 거제, 통영, 남해 고성 7군데를 승리를 했는데 2026년도 선거 때는 7 플러스 알파 기본적으로 이 7곳은 가져올 것이고 그 이외에 진주라든지 또 다른 일부 지역에 욕심을 낸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왜 그런 욕심을 내었냐면 전반적으로 선거 분위기가 민주당이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12.3 계엄 이후에 계속해서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감안할 때 민주당이 욕심을 내볼 만한 그런 선거였지만은 그러나 그 김해, 거제, 통영 세 곳만 탈환하고 남해는 그대로 수성하는 그런 모습에 거쳤는데 불과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통영시장 선거에서 44표 차이로 이겼고 남해 군수 선거에서는 131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이겨도 그 완승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경남에서 민주당이 제일 강세를 보여온 지역이 김해인데 생각보다 표 차이가 예상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한 표 차이는 결국 도지사 선거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경남이 보수 1세계 지역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보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곳은 맞다. 보수 특발 지역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경남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무소속 돌풍이었습니다. 진주의 조규일 후보, 합천의 김윤철 후보 등 여당 공천에서 컷오프됐던 현직 단체장들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대거 당선이 됐는데요. 정당 간판보다 인물론과 또 시정 성과를 택한 우리 경남 유권자들의 심리는 어떤 거였을까요? 보통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첫 번째 기준이 정당을 봅니다.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가 어떻느냐를 보고 투표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소속 후보가 그 선거에서 당선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과거 선거를 보면 인지도가 꽤 높은 이제 무소속 후보자들도 선거 막판에는 맥을 못 추고 결과가 예상만큼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조규일 후보 그리고 김윤철 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조규일 후보, 김윤철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특히 그 진주 합천 모두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인데 이것을 이제 넘어서서 두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놓고 뭐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제 그 보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의 그 공천 파동에 대한 불만이 이번 선거 결과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규일 후보, 김주철 후보가 직전 시장 군수였지 않습니까? 시장 시절에 진주시를 잘 이끌었고 그 다음에 그 김윤철 후보는 군수 시절에 합천군을 잘 이끌었다는 게 이번 선거 결과에 좀 묻어놓은 것 같습니다. 생활 밀착형 정치를 나름 잘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어내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남도지사 선거 역시 전국적인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양강 구도로 치러진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 결국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결과가 향후 경남 도정에 미칠 파장과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이제 공표된 여론조사를 쭉 보면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초박빙의 구도를 보여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출구조사 결과와 다르게 그 박완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박완수 당선인이 그 지사 시절에 호평을 받은 게 뭐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도민연금을 전국 최초로 도입을 했고 이게 우리 도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해 가지고 서부 경남 발전을 유도시켰다는 데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제 복지 사업이나 경제 사업은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민선구에서도. 그 다음에 이번 선거를 앞두고 박완수 당선인이 내건 공약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피지컬 AI를 도입하고 4차 산업과 관련된 산업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겠다. 여기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겠다라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존에 호평을 받았던 기존 사업하고 신사업을 잘 병행해가지고 민선9개에서도 도정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 당일에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창원 성산구와 함안군, 통영시, 남해군 등 총 8개 투표소에 용지가 추가 교부되었고 창원 성산구 일부에선 실제 부족 현상이 확인됐는데요.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를 50%만 인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선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초유의 사태 어떻게 보셨나요?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보장된 독립기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어떤 기관보다 위상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번 투표용지 사태 부족을 인해 가지고 본인들의 위상이 많이 저하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서서 선거관리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무엇보다도 국민 참정권과 시민주권 행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태가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에 어떤 상처를 남겼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지금 국회에 요구를 했고, 또 국회에서도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 국정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가지고 부정선거까지 너무 확대해서 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이유는 그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만큼 인쇄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왜 유권자 수만큼 인쇄를 안 하냐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통 이제 50% 정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쭉 보면 투표율이 100%는 나오지는 않잖아요. 이거를 고려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중대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거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가지고 유권자 수의 최대 몇 프로까지는 투표용지를 인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여분의 확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무화하는 게 앞으로 최우선의 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울경 지역의 가장 뜨거운 정책 쟁점은 부산, 경남, 울산의 행정통합이었습니다. 여기에 여야가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박안수 당선인은 김경수 후보와 달리 부울경 행정통합에서 좀 신중론적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었어요.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투표 속에서 정당성 확보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속도보다는 완성도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평소 이야기를 했는데, 반면에 김경수 후보나 민주당은 정부 협력 속에서 조속하게 행정통합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5급 3특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도 불경 행정통합은 필요하고, 그리고 불경 행정통합을 해야만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조금 조속한 통합을 주장을 했습니다. 경남에서 이제 통합의 대상의 1순위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요. 그런데 경남은 국민의힘 소속의 박안수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행정통합을 두고 양 진영이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네. 현 정치 지형을 놓고 볼 때 행정통합은 앞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보다는 조금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서 진행할 가능성은 지금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인해서 경남 지역 내 여야의 정치적인 균형추가 급격하게 이동을 했습니다. 향후 지역의 차기 총선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남은 보수 일색은 아니더라도 이제는 그래도 보수 텃밭 지역은 분명한 곳입니다. 그 전국 단위에서 볼 때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그 진보 진영이 압승을 거뒀는데요. 그 선거 분위기도 당시에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은 예였습니다. 민주당은 단 3석을 얻는 데 거쳤는데 김해에서 2석, 창원 성산에서 1석 이렇게 이제 3석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민주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지역이 경남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이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지만은 이게 다음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 선거는 또 지방선거하고 또 다릅니다. 이번에 이제 남해의 경우 그 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사천, 남해, 하동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선거의 결과가 바로 다가오는 2028년 총선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무리고요. 12.3 계엄 이후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지율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6.3 지방선거의 결과가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도 민주 진보 진영이 이곳 경남에서 우위를 점하고 그리고 6.3 지방선거에서 그 득표율을 토대로 해서 다가오는 2028년 총선에 나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경남 지역 단체장들의 행보도 주목이 됩니다. 이들이 향후 친정인 국민의힘으로 복당할 가능성과 또 복당 과정에서 정치적인 진통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전망해 보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공천 파도론에서 탈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창은 무공천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선자가 국민의힘으로 복당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클 것인데, 그러나 진주의 조규일 시장하고 그 합천의 김윤철 군수는 당에 대한 불만을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진주의 조규일 시장과 어령의 오태환 군수는 이번 당선으로 3선 연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30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 나오는 것이 이제 어렵게 되었어요. 3선 연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조규일 시장, 오태환 군수, 김윤출 군수는 등 큰 도전에 염두를 두고 있으면 이제 본인이 복당을 해가지고 또 정치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특히 조규일 시장이나 오태환 군수는 이번으로서 이제 단체장 그 임기가 끝이 나기 때문에 굳이 복당을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에 선택받은 경남의 광역 기초단체장들과 지역 의원들이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다뤄야 하는 지역 현안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8개 시군 그다음에 경남도의 전체 사항을 전반적으로는 알지를 못하니까 특정 연을 꼬집어서 딱 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는데요. 정주인구 확대만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기 지역에 부합하는 정책, 정주인구 확대뿐만이 아니라 생활인구, 관계인구 확대까지 좀 염두를 두고 새로운 구상을 짜고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경남도의 경우는 2026년부터 재정 자립도가 20%대로 내려왔어요. 재정 자립도를 끌어올려야만이 또 지방을 소생시킬 수 있는 동력을 토대를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미래성장 동력 확보라든지 초강력 경제 협력에 초점을 두고 도와 의회가 함께 움직여서 우리 도민들의 삶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새로 선택받은 당선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지역의 해묵은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도민들과 함께 눈여겨보겠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